들으신 것처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조사하고 어떤 의혹을 밝혀낼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의혹을 어느 정도나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감찰이니까 이게 수사가 아니고 감찰이라는 것은 공무상 비위나 비행에 대해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슷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니까 조금 이제 강제 처분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사 대상, 감찰 대상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 비위 행위를 이제 조사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수사가 아니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일만 감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수사 방법에 있어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3월에 임명된 특별감찰관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별감찰관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3명의 그 후보 중에서 여야가 추천을 하면 3명을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감찰관 1명에 감찰관 보, 감찰과장 또 여러 그 직원에서 한 20명 정도로 단출하게 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 이제 감찰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원래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원래 이제 그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네.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나이가 보시면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보다는 좀 위죠. 네. 서울대 법대를 같이 졸업을 하겠지만 조금 위고 나이는 상당히 위인데 지금 사법시험 합격은 한 회가 빠르죠. 네. 검사 출신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학교 3학년 때 최연소 합격이기 때문에 사시 합격은 한 기수와 차이 나고요. 네. 아마 부산지검 부장검사 지내고 전주지검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다가 특별감찰관 임명됐습니다. 네. 예. 자, 검찰 수사를 앞두고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된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지금 자꾸 검찰 수사 얘기하는데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 선에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인의 어떤 그 넥슨하고 이제 처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 정은호 리퍼블릭 그 대표, 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이 사건에 있어서 몰래 변론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거든요. 형사고소한. 형사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지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앞두고서 감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 제기된 것 중에서 재직 중에 일어난 의혹에 대해서만 이제 감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의혹들을 하나하나 화면에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 교수님 말씀처럼 재직 중에 일어난 의혹에 대해서만. 첫 번째가 이제 의경으로 입대한 그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감찰 대상은 세 번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그 당시에 인사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 부실한 것이 혹시 진경준 검사장과 무슨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아마 들여다볼 거고요. 특히 이제 아마도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처가가 그 땅을,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판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1,300억. 그것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때문에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언론이나 여론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처가의 강남 땅 매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찰에서 빠졌습니다. 제외한다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특별감찰관의 조사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입니다. 특히 현행 감찰관법상 의혹의 핵심인 유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한코 없는 찐빵입니다. 시간 벌기용 감찰이다.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 벌기용에서 박지원 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미루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그 우병우 수석에 쏠린 여러 가지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범죄 혐의는 아닌 겁니다. 네. 또 범죄 혐의에 있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로 무슨 시간을 벌겠다 네. 이런 얘기는 조금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요. 예. 단지 검찰도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그 고소한 사건을 지금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고소인 불러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고소인 네.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좀 기다려 보자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좀 수사를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검찰이 이제 수사할 시간을 좀 벌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자체가 무슨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감찰이라는 게 특별한 감찰이지만 이게 예. 이제 수사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아니고 조사나 감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뭐 강제 수사 이런 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의혹, 뭐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이라든지 네.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네. 그리고 이제 진경준 검사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 네. 이거는 굳이 뭐 수사가 아니어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상 문제가 있다. 직무상 감찰이니까 직무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진경준 검사장 그 승진할 때 왜 검증을 부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굳이 수사가 아니어도 어떤 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의지만 있다면 밝혀낼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회사 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계좌 추적도 할 수 없다는 점도 좀 아쉽고요. 강제권이 네. 없다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서 우수석을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정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일단 감찰은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아마 이제 지금도 이제 사실관계 파악은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의경 문제라든지 아들 의경 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같은 게 있다면 네. 뭐 국세청이라든지 기타 관련 기관에 네. 아마 이제 사실 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서류 제출 같은 것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에 네. 있어서는 사실 뭐 그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큰 감찰 자체에 있어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따라 이제 특히 진경준 검사장 이제 구속으로 공수처 야당에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특별감찰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감찰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겁니까? 핵심 이제 말 그대로 감찰은 이제 직무상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네. 비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두 가지 상설특검하고 이제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검찰 어떤 그 개혁의 일환으로서 특별감찰관제가 의미가 있느냐, 과연 그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인척,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제 청와대 근무자, 네. 이런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한정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어 오니 처음 지금 감찰관제가 발동이 되는 건데, 감찰이 실시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감찰 결과 우수석이 혐의가 없다, 의혹은 의혹이었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된다면 이 또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만약에 이제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 감찰관이 감찰해본 게 한계가 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네. 그냥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또 정치권에서 거 봐라. 이게 뭐 특별감찰관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쪽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반면에 특별감찰관이 예를 들어서 뭐 진경준 검사장의 검증을 왜 소홀히 했느냐 하는 거에서 사실을 확실히 밝혀낸다 하면 뭐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아마 공수처 논의도
그 조금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언론 일부에서 박 대통령 휴가 기간이라서 혹시 이 기간 동안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예상도 있었는데 예. 특별감찰이 시작됐으니까 사퇴는 어려워진 안 할 거라고 건가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서 그 감찰 기간이 일단 1개월이거든요. 네. 한 달입니다. 또 대통령의 허락을 승인을 받아서 한 달을 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시간을 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수석으로서 지금 미리 사퇴하거나 네.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수석도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 네. 아마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특별감찰이 끝나지 않는 한 우수석이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